6.3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양당의 최대 승부처는 호남과 부산, 울산, 영남, 이른바 PK 지역입니다. 지난달에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차례, 조국혁신당 대표는 4차례 호남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달 전남 무안에서 거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전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10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달 전북 전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특정 정당이 독점 정치를 해왔다면서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안임을 강조하며 호남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PK 지역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약속하며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탈환으로 지지층 범위를 동쪽으로 넓혀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조 대표는 경남 거제 출신이자 보수 정당의 기둥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강조하며 보수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완승, 국민의힘의 완패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최대 격전지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PK로 좁혀집니다. 양당 모두 최대 격전지인 이곳에 화력을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언론 관심에는 비켜나 있지만 호남과 부산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출마들 하세요? 아니요, 저는 출마 생각은 없습니다. 자, 먼저 조국혁신당에게 먼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간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지민 비조 열풍에 힘입어서 솔직히 10%가 넘는 당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로 인해서 비례 의석을 상당히 확보했단 말이죠. 돌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당에서도 고민이 크겠지만 당 지지율이 좀 3% 정도 가량을 유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당세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광역단체장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집중할 전략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단 조국 대표님이 어디로 가실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네네. 뭐 조국 대표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한결같이 지방선거에 출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제 정치적인 쓰임이 있다면 어디든 출마를 하겠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느 단위로 어느 지역에 가겠다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고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 조국 대표님은 거물급으로 인식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를 들어 지난달이었나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장래 대통령감으로 김인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대표를 제치고 1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에서도 어디에 출마를 하실지 굉장히 이목이 쏠리는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사실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국혁신당의 모든 지방선거 이슈가 그 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네. 되면 조국혁신당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또 좋은 후보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블랙홀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국 대표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거취는 가장 늦게 결정을 하겠다, 마지막에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출마 지역은 결정이 안 됐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출마는 합니까? 긍정적으로 항상 고려하고 계십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합니까? 아니면 같이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항상 만나면은 제일 그 질문만 하시거든요, 사실. 조국 대표님 어디로 출마하세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늦은 봄쯤에 정해진다 그렇게 말씀 항상 하셨죠. 자,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겠다는 방침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성배위 이슈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조국혁신당이 이 그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네네. 뭐 여론도 사실은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잘 나아갈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서 굉장히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호남에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맞붙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뭐 앞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께서 어디에 출마하느냐 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는 아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좀 노리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자당의 의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네네. 다만 조국혁신당이 지금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건 호남에서 뭔가 이제 민주당과 승부를 보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오고 있고 사실 이전에도 그런 기류는 포착이 됐었고 실제 경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호남에 좀 공을 들이면서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국민들께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뭐 이른바 호남 홀대론 혹은 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말고 다른 선지를 원하는 그런 열풍에 의해서 다른 선택지를 골랐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만 국한해 보죠.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그 말이 굉장히 주관적이기는 한데 뭐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 상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방선거에서 사실 민주당이 호남에서 무조건 다 이길 거다라고 낙관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뭐 잘하고 잘 못하고 있고를 떠나서 이 호남은 어쨌든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가 됐던 만큼 새로운 선택지를 고르고 싶어하는 열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네네네.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여론들이나 그런 정서들을 고려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연달아 호남을 방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국 혁신당이 당의 자원도 그렇고 아마 출마 예정자도 그렇고 호남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영남과 비슷하게 호남 역시 이제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이어져 독점? 예, 독점이죠. 일당 독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고 분명 다른 선택지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다시 한번 돌려보죠. 이 부산이라는 곳이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조국 대표는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알기로 고등학교까지 이제 부산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대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과 호남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 PK 지역이 가장 요충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범진보 진영이 얼마나 선거에서 성과를 거뒀느냐를 또 판가름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호남 지역의 전략과 뭐 영남 지역 PK 지역의 전략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맞붙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고 그리고 PK 지역은 사실상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선거 기획단의 이름도 국힘제로 부패제로 기획단이에요. 그래서 네네. 국힘제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당과의 어떠한 뭐 불화가 있고 경쟁이 있고 해서 국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거는 대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그 외 타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 말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결국에 국민의힘과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최대한 국민의힘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범진보 진영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고 호남 지역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뭐 사실 네네. 과언이 아니라서 그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어떤 정당이 더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또 좋은 뭐랄까요 정치의 다양한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쟁해 보겠다라는 거죠. 박성민 최고위원. 그러면
후보 단일화 물론 후보 차원에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당 또 나아가서 중앙당 큰 광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건데 조국 혁신당이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특히 조국 대표가 가령 광역 단체장으로 나왔을 경우에 후보 단일화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뭐 예를 들면 부산시장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신다라고 네. 하면 저는 단일화는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그것은 조국혁신당에게도 아마 선택지가 없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PK 선거가 주목되는 이유가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TK가 사실 이 보수의 텃밭 아니냐. 뭐 특히 뭐 PK에서 계속 뭔가 부산시장 자리를 계속 노려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탈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전재수 전 장관과 지금 현 박형준 부산시장 간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전재수 장관이 이기는 결과가 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몇 년 만에 찾아온 네네.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조국혁신당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에서 표가 분산된다. 그래서 졌다라고 하는 패배의 원인이 네네네. 조국혁신당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을 고려하면 저는 단일화는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조국혁신당에서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단일화를 부산시장이나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꼭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호남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들은 근데 좀 열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어느 지역까지 낼 건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다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판세를 좀 봤을 때 민주 진보 진영에서 표가 갈렸을 때 오히려 보수 좋은 그 구도만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둘 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조국 혁신당의 가장 포인트 아무래도 당의 간판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보유한 비례대표 현역 의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좀 인지도가 있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당의 이름으로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출전을 해달라 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목소리가 저는 실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진짜 어떤지 실제 이분들이 좀 출전을 하세요? 뭐 황운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세종 지역에 출마를 하시겠다 네. 그렇게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청년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네. 청년 최고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지금 가장 취약지대가 20대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무조건 전 세계적인 현상 그 20대의 극우화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이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청년 세대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 이런 것까지 세 가지를 집약해서 각각 하시죠.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표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는 사실 과제죠. 네네.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청년들이 좀 이제 특히 20대에서 분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좀 정서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치권의 위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본인들의 목소리가 잘 가닿지 않는다라는 어떤 실효적인 면에서도 좀 회의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결국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답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20대가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정치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좀 실질적인 면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청년 세대를 딱 공략해서 하는 정책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청년 세대들의 문제를 고민해서 거기서 네네. 시작해서 나오는 네네. 정책들도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다뤄지는 뭐 정책들이 워낙 굵직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내 삶과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오가는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것들을 무리수를 던지거나 말실수가 일어나는 게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청년들의 그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당의 기조나 혹은 당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변인. 말씀하신 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효성 그리고 효능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느끼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정치권의 숙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사실 20대 특히 20, 30대 중에 20대 친구들이 반응하는 어떤 방식 그리고 의제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뭐 당연하고 이런 큰 정당들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좌완투수로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같은 거거든요. 탄핵 집회 때 나왔던 수많은 무지개 깃발들이 있고 다양한 정체성들, 다양한 분들이 시민분들이 이제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좀 다채로운 시민들의 삶의 목소리가 대선 이후에 확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광장에 나왔던 열정이 다 어디로 갔는가? 정치권에서 그 뭐랄까 열정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진보적인 의제들을 다루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